우리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갈래? 라는 말은 이제 라면 먹고 갈래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인의 문화 속으로 점점 스며들고 있는 넷플릭스는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니지요. 넷플릭스 이용자가 803만 명, 멤버십마다 다르긴 하지만 최대 4명까지 동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봤을 때 실사용자는 1000만 명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 결제 금액은 무려 달에 462억 원이라고 하니 단연코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막상식 넷플릭스를 지칭하는 OTT 서비스란 오버 더 탑의 약자로서 셋톱박스를 넘어 여러가지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제공하는 차세대 방송 서비스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CD와 멜론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넷플릭스의 성공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요. 컨텐츠 제작에 돈을 아끼지 않는 번만큼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투자 방식도 있을 거고 여러가지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폭넓은 선택지도 있을 것이고 고퀄리티 오리지널 시리즈들도 있고 스마트폰, 컴퓨터, TV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편의성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변화해가는 시장의 흐름을 잘 캐치해낸 넷플릭스 사장님들! 비디오 대여점으로 시작해서 DVD 대여점으로 스마트폰이랑 스마트 TV가 보급이 되고 있어? 우리는 플랫폼을 가리지 않는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라며 누구보다 빨리 OTT 시장에 뛰어든 선구안이 성공의 가장 큰 이유겠죠. 반면 가장 폭발적인 성장 요인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언택트 시대의 이른 도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방역을 한다 한들 사람 모여있는 곳에 가는 게 아무래도 찝찝한 관객분들은 극장보다는 집에서 편안하게 영화를 감상하는 걸 더 선호하니까요. 또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집만 하겠습니까? 리클라이너가 뭐요? 집에 있는 소파가 최고지. 그럼. 그런데 이 넷플릭스 때문에 한국 영화의 다양성이 없어지고 극한 직업, 기생충 같은 영화는 다시 탄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주장이 생겨났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시죠. 사실 극장가가 넷플릭스를 때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가 있기도 전 넷플릭스가 아직은 주류 서비스가 아니던 시절 넷플릭스로부터 600억 원을 투자받아 만들어진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에 대해 당시 CGV 등의 대형 멀티플렉스 체인들은 넷플릭스와 극장 동시 개봉의 입장을 거두기 전까진 옥자를 상영할 수 없다 라는 스탠스를 취했는데요. 이들의 주된 논지는 옥자는 넷플릭스용으로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극장에 걸 수 없다. 넷플릭스의 국내 가입자 확대를 위해 봉준호 감독과 옥자를 이용하면서 관객의 선택권을 방패삼아 극장을 압박하는 게 말이나 되나? 어차피 옥자를 극장에 걸든 걸지 않든 이미 홍보 효과 누렸지 않았냐. 결국 극장에 안 걸리더라도 관객이 넷플릭스 가입자가 되는 건데 넷플릭스는 잃을 거 없지 않느냐 라며 국내 영화 시장을 어지럽히는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어코 영화 상영을 막았습니다. 결국 독립영화관이나 단관극장 같은 조그마한 곳에서 상영을 하긴 했지만 투자, 제작, 배급, 홍보, 상영, 부가수익 창출이라는 한국 영화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외국 거대 자본의 한국 컨텐츠 시장 잠식 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죠. 넷플릭스가 옥자 동시 상영에 성공을 해버린다면 다른 거대 자본들 역시 콘텐츠에 투자하고 제작하고 심지어 배급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인 건데 여기까지만 보셔도 알 수 있다시피 우는 소리죠. 밥그릇 뺏기기 싫다. 원래가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되는 게 기업이 할 일인데 이미 고착화된 시스템을 뒤엎으려는 외래종이 꼴배기 싫다 이겁니다. 기존 영화계는 사실 제작사와 영화관이 좋게 말하면 공생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익을 독점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이렇게 투자 배급까지 다 해가며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 이게 계속 이어지면 영화관이 망할 것 같다라는 위기감을 느낀 듯 한데요. 이 사건은 멀티플렉스 3사가 독점하고 있는 국내 우리나라 영화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옥자의 사례처럼 대형 멀티플렉스 체인에서 상영을 거부해버리면 다른 경로로는 거의 볼 수 없는 즉 소비자들의 선택 자체가 제한되어 버리는 상황, 통로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자유시장의 사회 속에서 철저히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던 기업들이 정작 외국 기업의 한국 진출을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보며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전하겠다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면하고 영화 산업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독과점이다, 이러다간 한국은 넷플릭스 하청기지가 될 것이다 같은 언플 찌라시를 통해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고 있으니 관객들이 동요하기는커녕 비웃음만 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방역과 전염 예방을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제한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게끔 바뀌었고, 당연히 몇십 명이 한 장소에 모여 영화를 관람하는 극장 또한 큰 타격을 입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 영화 관람이라는 문화생활에 갈증을 느끼던 관객들은 자연스레 넷플릭스와 유튜브로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뭐 어디 싸돌아다니지 말라는데 집안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영화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와중에 뭐 CGV 병크 터지고 역차별 논란 나오고 티켓 가격도 올라가고 있으니 극장가로 향하는 발걸음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사태 이후 넷플릭스가 대안으로 떠오르자 다시금 하나둘씩 이런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극한 직업 같은 영화 못 나온다. 넷플릭스라는 양날의 검. 넷플릭스는 양날의 검인가? 넷플릭스가 쥔 양날의 검. 아 무슨 씨발 검이 이렇게 많아. 조로요? 요즘 징징메타 칼잡이로 바뀌었어요? 내용 한번 봅시다. 기대작들이 코로나 사태로 활력을 잃은 극장 대신 수익이 보장되는 넷플릭스 개봉을 택하고 있다. 업계는 영화관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 방역조치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 우리는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극장을 안 찾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예요. 뭐 그러고 영화 개봉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극장 대신 넷플릭스행을 택했다. 제작비 이상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넷플릭스 개봉이 위험한 이유, 한국 콘텐츠 업계가 넷플릭스 하청 제작 기지로 전락할 수 있으며 다양성이 사라지고 넷플릭스 입맛대로 콘텐츠가 만들어질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온다는 말이, 극장은 정해진 공간에서 한정된 시간 동안 몰입해서 영화를 본 뒤 평가를 냉정하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콘텐츠에 대한 가치를 관객이 가장 잘 결정할 수 있답니다. 자, 투자 못 받은 영화들 지원해서 영화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렇게 승리호, 스위트홈 킹덤이 탄생했습니다. 까놓고 이 시국에 승리호 같은 소재를 가진 영화에 240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할 수 있는 배급사, 투자자가 있긴 합니까? 원래도 국내에선 비주류 장르라 투자받기 힘들었을 테고요. 오히려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외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라는 걸 간과하고 계신 듯 합니다. 본인들이 꿀 빨 수 있는 자리를 넷플릭스가 대체하게 될 것 같다는 위기의식에 하청 제작기지, 다양성이 사라진다 같은 공포조작 문구를 선택하신 것 같은데, 그만큼 해드셨으면 뒤처진 거 인정하고 바뀔 궁리부터 하셔야죠. 넷플릭스 입맛대로 컨텐츠를 만든다? 그럼 배급사 입김으로 상업영화가 나오는 건 문제가 아닌 건가요? 되려 상영기간에서 자유로운 OTT 플랫폼 특성상 보다 넓은 관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영화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음원 스트리밍 시장을 예로 들자면 LP판, 카세트 테이프, CD, 즉 음원 시장이 물리적인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롤린 역주행 같은 상황도 빚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관객의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시장 확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왜 파이가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부터 하고 있는 건가요? 자, 다음, 영화 산업이 활기를 되찾기 위해 방역 조치가 완화되어야 하고 일단 관객 수가 늘어야 개봉작들이 넷플릭스 대신 극장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오후 9시 이후 운영금지 제한은 해제됐지만 친구, 연인과 함께 찾는 영화관 특성상 좌석 뛰어앉기는 타격이 크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극장 내 감염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데 여전히 다른 업종과 동일한 잣대로 방역 지침을 유지한다면 올해도 더 큰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관객들이 극장을 찾지 않으니 개봉을 연기하거나 넷플릭스와 같은 OTT 플랫폼에서 개봉하게 되고 볼만한 영화가 극장에 안 걸리니 관객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사실 극장에서 팝콘을 포함한 식음료가 매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팝콘 먹으러 영화관을 간다는 관객들도 있듯이 관객에게 있어서도 극장 선택의 주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극장 내 식음료 섭취에 대한 방역조치 완화 요구는 넷플릭스 탓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1. 상영 중에는 대화를 하지 않으며 마주보는 형태가 아닌 스크린을 바라보는 형태로 관람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앞만 보고 있으니까 코로나 안 걸린다. 2. 영화 상영 전후 둘 다 방역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집단 발병 사태는 일어난 적이 없다. 자, 하나하나 봅시다. 상영 중이 아닐 때에는 좌우 내지는 앞을 보고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튀기는 비말은 누가 막아? 비말 전담 미소지기가 와서 막아주고 가나? 팝콘 먹다 기침이라도 해보세요. 계단 형태 특성상 앞좌석 어디까지 비말이 튈지 아무도 몰라요. 스크린을 바라보는 형태 맞긴 한데 당장 면상에만 안 묻을 뿐이잖아요. 이게 뒤통수에 묻을 뿐이지.
뒤통수 긁으면 좆되는 거임. 방역지침 완화라는 게. 뒤통수만 안 긁으면 코로나 안 걸리는데 왜 방역지침 이렇게 빡세게 지켜야 함? 라고 하는 거죠. 방역조치는 발병 이전의 예방을 위해 있는 것이지 집단 발병 이후부터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뭐 집단 발병이 있었던 곳들은 야, 우리가 코로나를 존나 퍼뜨려야지. 하고 발병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본질은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에 극장을 찾지 않음에 있습니다. 극장 측에서 견디기 힘든 방역 조치에도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지지 않았는데 방역이 완화되면 극장 내에서 침 튀기며 팝콘 먹는데 뭐 이거 불안해서 영화가 눈에 들어오기나 하겠습니까? 사실 영화가 아니라 팝콘 팔아 장사한다는 말과 배급사의 상영관 독점으로 지갑을 불려오던 구조에서 갑자기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코로나로 동정표를 얻으며 외국 기업 넷플릭스의 국내 영화 산업이 잠식된다는 위기감을 조장하고 있는데 이미 수년 전부터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 예견되었음에도 서비스 개선보다는 그저 극장수로만 경쟁하며 배불려 온 것에 대한 업보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은 전 세계적으로 다 힘든 시국이죠. 직장인도 힘들고 자영업자도 힘들고 공무원도 힘들고 학생들도 힘들고 다 힘들어. 일반 음식점 및 자영업자들 코로나 때문에 다들 손해보고 있지요. 전국에 매출이 안 나와서 문 닫는 가게가 하루에 몇십 곳은 될 겁니다. 그래도 그 가게들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가격을 인상하진 않았어요. 호구 잡힌 VIP들 영혼 빨아먹진 않았다고요. 관람료 인상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들어온 외국 자본을 막기 위해서 코로나마저 불사하고 불안감에 떨며 극장에서 영화를 봐줘야 한다는 식의 애국심 그득한 논리는 정당화될 수 없어요. 언제적 신토불입니까? 아니 뭐 영화를 봐도 병에 안 걸리고 씨발 살아있어야 볼 거 아니야. 나중에 운석 충돌로 인해 대한민국 국토 소실돼 사람들 영화관 안 찾고 넷플릭스 봐. 뭐 이럴 거야?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기업이 할 일인데 한국을 대표한다는 멀티플렉스 3사가 시장을 독점하면서 논아먹기에 정신 팔려 시장 변화에는 둔감하고 파이가 줄어드는 데에는 민감하게 굴다가 한다는 짓이 감성팔이 찌라시로 동정표나 얻으려고 한다는 게 속이 훤히 보여서 역겨운데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4년 전 넷플릭스가 떡상한 뒤부터 지금 코로나 시국까지 달라진 거 하나 없이 남탓 징징하고 자빠져 있으니 소비자 입장에서 개꼴 받을 수밖에 없지요. 시장의 변화를 물의 흐름에 비유하듯 지금처럼 기술 발전과 생활 행태로 인한 큰 흐름은 뇌피셜로 기사 몇 자 적는다고 막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변화의 속도가 빨라져 충분히 대응하기에 시간적으로 힘들었을 수는 있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4년간 OTT 시장에 대해선 덮어두고 부정해온 채 관객에게 극장에 가야만 하는 이유를 충분히 제공해오지 못해왔었죠. 넷플릭스를 탓할 게 아니라 철저한 자기반성과 앞으로 극장만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에 대해 고민해보는 게 먼저입니다. 넷플릭스라는 외국 자본으로부터 대한민국 영화 산업을 지키겠다면서 극장에 관객들을 밀어넣는 건 아이폰을 다 때려 부수고 무조건 샤오미만 써야 한다 따위의 개소리가 먹히는 중국 같은 나라에서나 통할 법한 이야기고요. 무엇보다 독점적 지위로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서 해당 산업이 발전되어 온 경우도 없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OTT 시장은 이미 상당히 커졌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집에서, 거리에서 편안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콘텐츠들을 즐길 수 있는 지금의 OTT 서비스 시대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흥행산업의 메타 변화와 특이점 도래는 늘 있어 왔으니까요. 이과 정규 1등 옥상에서 밀어 없앤다고 문과인 본인 등수가 오르진 않는답니다. 감성을 팔지 마시고 좋은 영화를 팔아주십시오.